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전북 의석수는 10석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이 2주차를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촌 지역의 경우 영유아나 중증 환자는 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농경문화축제인 김제지평선 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아시아 지부의 2024 피너클 어워즈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에서 베스트 교육상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새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한 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는 장수가 분할돼 남원과 임실, 순창 선거구와 통합됐습니다.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김제 부안 선거구는 특례가 적용돼 군산시 대하면, 회현면과 묶였습니다. 전주와 익산, 정읍고창 등 6개 선거구는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2주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농촌 지역은 응급실이 있어도 영유아나 중증 환자는 진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현실을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입니다. 밤에 갑자기 아기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응급실이지만 실제 진료를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가 작년에 처음으로 수족구 걸려가지고 응급실에서 왔는데 아기가 어리다고 담당 의사 없어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퇴짜 맞고 어쨌든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안 된다는 통보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지역민들은 해당 응급실에서 영유아는 진료받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아 고창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광주 지역 대학병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병원이 아기들 진료가 좀 응급실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전대로 다니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의료 파업도 있으면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고창 지역 영유아는 지난달 기준 1,000명 가까이 되지만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단 1명밖에 없는 상황. 해당 병원은 1명뿐인 소아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기는 어렵고 아이 상태에 따라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타 병원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소아 전문의가 없는 야간에 아기들이 외상이나 그랬을 때는 봐주고요. 애가 열성 경련을 앓았거나 그랬을 때는 소아 전문 진료가 가능한 광주 병원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는 있어요. 무조건 다 안 받는 게 아니라. 의료계 집단 행동의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고창구는 아이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는 타 지역 대형 병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관외 이송 거리가 관내보다 4배 정도 길어 의료 파업 장기화에 따른 환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아무래도 이제 병원은 제일 많이 가는 게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제 빨리 잘 합의되고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업 복귀 기한인 29일에도 의사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개원이들이 동참한 대규모 집회를 3월 3일 열기로 했습니다. 고창구는 현재까지 관내에서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힌 의사나 개원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11일 밤 충남 공주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농경문화축제인 김제지평선 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의 2024 피너클 어워즈 아시아 축제도시 콘퍼런스에서 베스트 교육상을 받았습니다. 김제시는 안전사고와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한 축제 실현을 위해 안전교육과 결의대회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 30여 개 자치단체를 비롯해 11개 나라 축제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제시는 세계적인 유명 축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평선 축제만의 강점과 매력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남원 향토박물관에서 3일 독립만세운동 사진전이 열립니다. 3일절부터 보름간 열리는 사진전은 남원 지역 3.1운동 관련 인물과 장소 등이 중심인 작품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후손들이 과거의 그 선인들의 독립정신이랄까 일제에 항거한 그런 정신들을 잊지 말고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정읍사공원에 조성한 유아숲 체험원이 본격 운영될 전망입니다. 정읍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정읍시 산림녹지과 누리집을 통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수시반의 경우 목요일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정읍시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 0.82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감소한 뒤 4분기에는 0.6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 1년 전보다 19,200명이 감소했고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0.06명이 감소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8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대한민국.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범죄 취약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상벨과 CCTV 등을 갖춘 스마트 보안 등을 설치합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선정된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충동과 죽항동 일대에 복합형 스마트 보안 등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보안 등은 실시간 감시 관찰이 가능한 CCTV와 비상벨, 심장 제세동기, 공공 와이파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 도심의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소통방이 개설됩니다. 부안군은 특례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3월부터 특례 소통 공간방을 부안군 누리집에 운영하고 읍면사무소에서 특례 아이디어 신청을 받습니다. 제안된 특례 의견은 군이 검토하고 구체화해 전북자치도에 반영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순천군이 퇴비로 쓰이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퇴비 부속도 검사는 1,500제곱미터 미만인 농가는 1년에 한 번씩, 1,5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는 반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무료 퇴비 부속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순창 지역 농가는 2kg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실군이 홍보 채널을 전면 개편하고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합니다.
임실군은 지역의 맛과 멋, 관광 문화 맞춤형 콘텐츠 제공에 초점을 맞춰 영상 채널과 SNS를 개편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감성적으로 게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임실군은 3월 1일까지 홍보 채널 개편 기념 소문내기 행사에 참여한 200명을 추첨해 임실 치즈 핫도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유튜브와 SNS를 개편하며 수혜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민 밀착형 소통 창구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지역 공천심사 발표를 선거구 획정 이후로 가닥 잡았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불어온 공천의 칼바람은 전북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북은 열석 유지 여부가 오리무중인데다 열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도내 선거구의 대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비롯한 도내 예비 후보들은 이미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거구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전북은 가장 마지막에 공천심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변수는 선거구의 변화와 열석 유지 여부라고 합니다. 선거구가 변화하게 된다면 예비 후보들의 대진표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9석으로 선거구가 줄면 지역구 현역들 간의 대결 역시 성사될 수 있다고 합니다. 22대 총선 선거구로 성립할 수 없는 남원 임실 순창과 김제 부안은 열석을 맞춘다 하더라도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이들 인근 지역들 역시 두 선거구의 변동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와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김제시 자원봉사센터가 이른바 천사 무료급식소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나눔연맹은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에 무료 급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독거 어르신들의 결식 우려가 해소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제 천사 무료급식소는 요촌동 옛 전자랜드 1층에서 운영되며 다음 달 22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와 부안군 등 전북 5개 시군이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 5개 시군은 교육부의 컨설팅을 통해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고 3년간 시범지역으로 운영됩니다. 남원은 서남대 폐교부지를 활용한 드론 레저 스포츠 전문 인력 육성 등 일체형 교육 정주도시 조성 모델을, 부안군은 국산 밀 베이커리 교육 산업 모델을 발굴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남원 대복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고려시대 승려장인 정우가 신원 등 7명과 함께 제작한 동종은 고려시대 동종 양식을 계승하면서 외래 양식을 절충하고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해 시대성과 개성을 담아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대복사 동종이 제작 연대와 봉안 사찰 등 중요한 내력이 분명히 확인돼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며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신규 문화유산 발굴 작업을 통해 우리 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노력해 가겠습니다. 서예가 정금성 씨의 3번째 개인전, 붓가락전 악서가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정읍 연재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조경 민남식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정 작가는 38년 동안 작업해온 다양한 서체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정읍 지역 봉사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